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이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법정조언자 신청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토레스 판사가 아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었던 최근 6건의 법정조언자 신청에 대해서 모두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리플과 SEC 소송의 법정 조언자 숫자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6건, 이 중에서 13건은 리플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2건은 SEC를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그리고 1건은 중립적인 브리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추가된 법정 조언 브리핑 신청 6건을 승인하면서 11월 18일까지 브리핑 제출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고요. 이 6건 안에 있었던 코인베이스는 공정통지 방어 관점에서 리플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브리핑을 제출 완료했습니다. 현재 리플 XRP 가격은 약 505원 정도입니다. 어제 오후 1시경에 436원까지 내려갔던 리플 XRP였는데요. 오늘 오전 9시경에 530원까지 올라가면서 현재는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TX 파산으로 폭락을 맞이했던 암호화폐 가운데 갑자기 리플 XRP 가격이 오늘 이른 오전까지 하루도 안 된 시간에 갑자기 14%의 급등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폭스 비즈니스 보도를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11월 15일 리플과 SEC의 합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14% 이상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식은 리플의 대변인이 리플이 SEC와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고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해당 해프닝을 말씀드리면 폭스 비즈니스에서 암호화폐 팟캐스트 진행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녀의 정확하지 않은 코멘트와 그리고 내일과 합의라는 단어로 만든 화면 그래픽 디자인이 이런 해프닝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해당 그래픽과 그리고 합의라는 단어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리플과 SEC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리플과 그리고 SEC 두 당사자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합의도 이 소송의 옵션 중에 하나로서 이야기는 당연히 충분히 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합의 소식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나긴 이 소송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리플 홀더분들의 바람에 안타까운 해프닝이긴 한데요. 이 해프닝으로 인해서 리플 XRP 가격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플과 SEC 소송 합의 소식이 전달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접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급락이나 급등 제가 보았을 때 이슈가 있는 순간들에 대해서만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합의로 인해서 최소 얼마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격이 다들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해프닝이 마음이 쓰라리지만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로부터 힘먼 연설 이메일 노트 4본을 입수했지만 전달받은 71건의 문서는 심하게 수정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수정도 아니고 심하게 수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SEC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정되지 않은 자료 원본은 리플과 소송에 쓰일 중요 증거로 사전 결정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는 불필요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업무상 메일인데 개인 사생활이란 점도 납득이 조금 어렵지만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은 리플 CEO도 힘먼 연설 관련 이메일 문서를 받았을 때 그들을 믿지 말아라. 진실이 밝혀지면 SEC 위선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 심하게 손상된 사본이 다시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2, 3일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FTX 파산과 관련해서 게리 겐실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미국 주민들의 메시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 3일 전 처음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2,000개의 메시지였는데요. 지금은 4,000개의 메시지가 커넥 투 컨그레스 앱을 통해서 의외로 전송되고 있다고 하니 중요한 결과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콘텐츠에서도 다루었지만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홉킨스가 얼마 전에 리플 XRP 보유자들의 전 SEC 내부 직원들에 대한 주장을 거대한 음모라고 표현함으로써 촉발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찰스는 이 주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으로 트위터상에서 리플 XRP 보유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에게 리플 XRP 홀더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형식의 트윗을 남겨서 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가 취한 일관적인 태도는 나는 찰스를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적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찰스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찰스는 존 디튼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고맙다는 표현과 본인의 XRP에 대한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사과한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FTX 파산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거래소에 어떤 투자 기관의 연쇄 효과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모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 찰스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를 떠나서 현재 이 발언에 대해서만은 높이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경쟁이 동반된 상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TX 파산 이후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FTX의 연쇄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이낸스는 산업회복기금 마련 중이라고 밝힌 것뿐만이 아니라 코인의 지급 준비금 증명 방법 출시를 솔선수범해서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투자적인 멘트에 대해서는 지금 업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일단은 존버하라. 다음 주, 다음 달에 당장 필요한 돈을 갖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잊혀질 것이고 누군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평생 알지도 못할 수 있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은 매우 괴롭고 힘들겠지만 5년 뒤 오늘날을 돌아본다면 이번 사태는 더욱 강력한 산업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실 수 있다. 골마서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문제를 더 빨리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바이낸스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무조건 믿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달드리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뒤 이 산업 발전과 함께 구독자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